네, 9월장 불확실성으로 꼽혔던 FOMC 연휴 모두 다 지나갔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참 아쉬운 목요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지 와우넷 시닥수 파트너 만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연휴 이렇게 우리 시장 좀 잘 보내고 왔는데 미국 시장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좀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 9월 마지막 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음. 중심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주가가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잘 준비를 해야 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 미국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B컷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B컷 새로운 인하 속도 아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앞으로 2번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알려준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죠.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특히 반도체의 주가가 밀렸던 거죠. 이 밀리는 부분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각 1조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현재 플러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등락폭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시장에서 나올 만한 이슈가 적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재적 요소로 나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네요. 보니까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즉 배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밸류업에 대한 요건들 이런 쪽이 조금씩 부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연속 흑자, 연속 배당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 전략, 한쪽에서는 낙폭가다 저평가에 있는 핵심주를 담고 하나는 좀 방어주 성격의 배당주를 담고 이렇게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만 조금은 주시를 해가면서 연말에 해당되는 주식의 그러니까 선침의 성격으로 조금씩 교체해가면서 바꿔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슬픈데요. 우리에게 남은 밸류업 관련 섹터 쪽으로 그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하면 참 우울한데 종목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종가 승부였던 신신제약이 장중 8%의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자는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하나 짚어주시죠. 네, 그래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LG전자가요, 오늘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LG전자 정말 안 올라올 것 같았는데 LG전자 잘 움직였고요. HK 이노엔도 잘 움직였고 선익시스템 잘 움직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그래도 얼마 전이면 꽤 오래됐네요. 그래도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를 종가 승부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왜 가져왔냐면 회사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기, 4분기 지금이에요. 지금 SK 렌터카 매각 절차가 지금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8,2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는 이 돈을 가지고 뉴 플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SK에서 이쪽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SK 하이닉스 있으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 첨단 기기에 대한 부분엔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쪽으로 회사의 구조를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SK 렌터카 팔고요. 조금 있으면은
스피드메이트 이 정비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절차에 대한 부분은 덜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2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SK그룹 역시 거대한 큰 그룹 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그다음에 배당금을 인상하는 것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SK네트워크스의 주가는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저점에 있는 상황이고 저점에서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상황에서 SK네트워크스를 오늘의 종가 승부주로 제시해 봅니다. 네, 자회사 매각 이슈도 있고 사업 재편 등 좀 회사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SK네트워크스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 강의 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강의 안이 바로 ETF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ETF 투자를 잘 알고 계시지만 ETF 안쪽에 ETF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투자하기가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 손실 많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정말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추정 나부나 아니면 현재의 가치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한 VOD가 있으니까 무료로 신청하시면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넷 신학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